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유익한 학과 정보를 함께 탐색해보는 시간, EBS 입시 한라인 학과 선택 정유빈입니다. 네, 날씨가 막 더워지면서요. 학생들이 책상 앞에 딱 앉아서 공부를 하려고만 해도 지치고 힘들고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힘들고 지치지만요.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자신의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열심히 달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학과는요. 줄기세포 재생생물학과입니다. 이름이 10글자나 되는 아주 긴 이름을 가진 학과인데요. 이 학과에 대해서 여러분 딱 느끼시는 느낌은 아마 어렵고 좀 생소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이 학과에 대해서 제대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건강해지고 싶은 욕구, 젊어지고 싶은 욕구, 더욱 오래 살고 싶은 욕구. 어떤 생물도 노화와 질병의 위험을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인간. 줄기세포학, 재생생물학, 생명과학의 통합. 생명과학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다. 줄기세포 재생생물학과. 네, 생명과학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줄기세포 재생생물학과 잘 만나보았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요. 오늘도 우리의 궁금증을 깔끔하게 해결해 주실 윤윤구 선생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학과에 대한 궁금증을 깔끔하고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윤윤구 쌤입니다. 네, 선생님 딱 이름만 들어도 믿음이 갑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학과가요. 줄기세포 재생생물학과예요. 이름만으로도 왠지 어려운 것들을 배우는 그런 학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과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름이 길고 되게 어렵죠. 근데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21세기는 생명공학의 시대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나라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요. 막대한 재정을 동원해가지고 생명공학과 관련된 발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에 발맞춰서 이게 줄기세포 재생생물학과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줄기세포와 그리고 재생생명과 관련된 재생의학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생명공학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학과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줄기세포라는 말을 매체를 통해서는 정말 많이 봐왔지만 줄기세포가 정확히 뭔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줄기세포가 무엇인지 정확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줄기세포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조금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하니까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신체 조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세포. 즉 미분화세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우리의 신체의 일부분이 뭐 손상되었다든지 훼손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타인의 장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붙이는 방법이 현대의학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존재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간이나 신장이나 췌장 같은 경우는 장기를 기다리는 환자들은 엄청 많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공되는 장기는 소수일수,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더불어서 그 장기마저도 나의 몸에 맞지 않은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줄기세포 치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줄기세포를 통해서 난치병, 불치병 환자들도 치료할 수 있어진다라는 말씀이니까요. 굉장히 가치 있는 연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줄기세포를 통해서 인공장기를 배양하거나 아니면 직접 몸에 주입해서 장기를 재생시키는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요. 현대에서는 줄기세포의 치료를 꿈의 치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선생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요. 줄기세포 재생생물학과의 필요성을 제가 막 몸으로 느끼게 되는데요.
사실 대학에 이러한 학과 이름을 가진 줄기세포 재생생물학과 같은 학과가 많이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생명공학에서 파생된 학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기존의 생명공학과나 아니면 동물생명공학과와 조금 다르게 줄기세포하고요. 재생의학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교육과정이다. 전문적으로 파고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요, 줄기세포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학과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줄기세포와 재생생물학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의 줄기세포와 재생생물학과라고 하는 과의 내용, 교육과정과 뭐 이런 내용들을, 연구 방법들을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버드에 있는 학과의 이름이 한 글자가 더 많네요. 네. 엔드가 와. 있는군요. 네, 엔드가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또 희소성을 지닌 학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과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차별적인 특징이 무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하고 특징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실험 중심의 교육 과정이다. 철저하게 실험 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동물생명학과였는데 2016년부터 이제 이름을 바꿔서 줄기세포 재생생물학과로 이름을 바꾼 거니까 실제로는 선배들이 엄청 많아요. 이름이 바꾼 것에 비해서 선배들이 엄청 빵빵하고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사회과학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분자생물학의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배아 및 성체 줄기세포의 배양이라든지 아니면 뭐 분화와 관련한 실험들을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론과 실기를 내지는 뭐 그런 둘을 통합된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와 실습 이 두 가지를 다 잡아주는 그런 아주 강한 학문을 배운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우리 줄기세포 재생생물학과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과의 학생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을 배우고 있는지 만나보셔야 할 차례죠. 영상을 통해서 학생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빛깔로 물든 캠퍼스. 학교 축제가 한창인 건국대학교를 찾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학생들의 모습이 캠퍼스의 싱그러움을 더욱 도드라지게 하는 것 같은데요. 축제의 열기를 뒤로하고 국내 최초 줄기세포 분야 특성학과인 줄기세포 재생생물학과 학생들을 만나러 가는 길. 지난 시간에 그죠? 줄기세포 재생생물학과는 무엇을 배우는 곳일까요? 네, 줄기세포 재생생물학이라는 분야는 줄기세포 또는 다양한 생체 재료를 이용하여 손상된 세포 조직, 장기를 대체하거나 재생시켜 정상 기능을 복원시키는 생명공학 분야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화학 성분인 약이나 수술이 아닌 생체 재료, 그리고 세포를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미래의학의 핵심 학문 및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유전체 생물학 및 실습 수업이 진행 중인 강의실. 한꺼번에 하지 못한 게 대충 다양한 생물체의 작동 기질을 익히고 분석하여 실습에 적용하는 학부 전공 수업으로 학생들은 생명체 프로그램의 활용과 더불어 윤리적인 문제 또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그걸 활용하는. 네, 저희 과가 줄기세포를 재생을 중점으로 다루는 학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생명에 중점을 둔, 생명에 기반을 둔 학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유전자, 유전 정보, 그것들의 총 모음인 유전체, 즉 게놈을 배우고 기초를 닦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학과 이름이 줄기세포 재생생물학과잖아요. 그래서 다른 생물학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분야를 종합적으로 배우는 반면에 저희 과는 줄기세포와 재생생물학 이 두 가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서 그 점에서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생식세포 재생연구실. 줄기세포 재생생물학과에서는 다양한 전공 실험실에서의 인턴 생활을 통해 학부 학생들에게도 여러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는 현재 지금 크게 두 가지 분야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기 이식을 위한 면역 결핍 돼지 생산, 그리고 인간의 질환 모델 동물로 이용될 수 있는 인간화 돼지를 생산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미세주 입술이나 세포진의 정자주 입술, 그리고 핵치환을 통해 형질전환 동물을 생산하여 개체 수준에서 유전자 기능을 연구할 수 있는 실험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실험실인 분자세포 리프로그래밍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세포 분할 프로그램을 재배치하여 특정 세포로 분화하는 것을 연구하는 곳이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점들은 기존의 실험을 통해서 나왔던 데이터들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실험을 직접 할 수 있어야 그 어떤 기전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들어와서 여러 가지 실험 테크닉을 배울 수 있는 게 제가 나중에 더 공부를 했을 때 어떤 메커니즘을 균형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 실험실은 줄기세포 발생학 연구실.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주로 보시는 학생들과 같은 나이대부터 생물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 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그 학과 수업을 통하여 줄기세포에 관한 기초 지식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줄기세포에 대한 정보가 좀 지식이 흥미롭게 다가와서 저는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해보고자 이곳 줄기세포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각 학과 건물 밖에서도 학생들이 무언가를 분주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줄기세포 재생생물학과 4학년 학생들의 논문 포스터 전시가 있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학과에서는 매년 축제 기간을 맞춰 포스터 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춘기가 지나고 오늘의 행사는 매년 1학기 건국대학교 축제 때마다 개최되는 행사인데요. 학생들이 각자 자신이 공부한 것 혹은 실험한 것을 가지고 포스터를 만들어서 전시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행사입니다. 교수님이 오셔서 어떤 내용을 공부했냐고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학생들끼리 서로 무슨 내용을 공부했는지 공유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논문 준비는 4년간의 학부 생활을 마무리하는 과정이자 새로운 시작을 향한 도전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 중인 줄기세포 재생생물학과 학생들. 그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석사 학위를 받은 다음에 제약회사 쪽으로 진로를 잡고 싶거든요. 그래서 R&D, 그러니까 연구개발 방면으로 진학을 해서 연구원이 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저희 학과 교수님들 중에서도 저희 단과대에서 공부를 하셔서 교수님이 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저는 그 교수님들과 같이 저는 이곳에서 계속 공부를 해서 교수라는 직업을 갖는 것이 저도 꿈이고, 학부 졸업 후에 대학원에 입학해서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외국이나 해외 기업으로 가서 연구원으로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학교 때 가장 재밌었던 수업 중에 하나가 면역학이었는데요. 그 암세포의 작용 기전에 있어서 면역학에서 배운 그 사항들이 많이 접목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석사, 박사 때 면역학과 좀 암세포, 암생물학 그쪽을 연구하고 최종적으로 교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줄기세포 재생생물학은 어느덧 생명공학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학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만큼 모두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질 소중한 자리에서 빛나고 있을 그들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요. 정말 특성화 학과의 몫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학과 이름을 딱 들었을 때는 약간 딱딱한 학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험도 하고 또 학우들과 소통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굉장히 즐겁게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이제 특화된 교육을 받는다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또 학과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넘쳐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진로에 대한 비전이나 확신 같은 것들이 되게
엄청나게 좋아 보이네요. 훌륭한 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학과에 관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요. 현재 건국대학교 줄기세포 재생생물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줄기세포 재생생물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뭔가 첫인상이 굉장히 밝고 예쁘고 목소리도 너무 예쁩니다. 네. 그냥 다부지고 당찬 느낌이 네. 오늘 뭔가 많은 이야기 저에게 들려줄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네, 일단은 채원 학생이 줄기세포 재생생물학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가 가장 먼저 궁금해요. 어떤 계기로 입학을 하게 됐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저희 학교 생물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해나의 기적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 학과로의 입학을 결심을 했는데요. 그 다큐멘터리는 선체적으로 기도가 형성되지 않는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만든 인공 기도를 이제 이식을 받는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였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당시에 선생님께서 이제 세상에는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누군가가 생명공학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연구하는 것이 희망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네요. 굉장히 인상적인 다큐멘터리였나 봐요. 와. 채원 학생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마음이 좀 찡한 것 같네요. 네. 그 선생님도 정말 대단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한번 찾아서 꼭 봐야겠어요. 네, 사실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연구를 해서 도와줘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 또한 정말 멋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채원 학생은 원래부터 생명공학 분야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나요? 네, 원래 생명과학 분야의 공부를 좋아하긴 했지만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때까지는 건축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다큐멘터리가 계기가 돼서 이제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지금은 이제 줄기세포 중에 한 종류인 iPS 셀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렇다면 이제 채원 학생이 꿈꾸던 고등학교 때 열심히 꿈을 꾸던 줄기세포 재생생물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잖아요. 생각했던 거와 대학 공부가 어떤 점이 달랐나요? 네, 아무래도 1학년 때는 입학하고 나서 배우는 과목들이 이제 대학 공부니까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에 비해서 크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아서 처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채원 학생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고 이래서 그랬던 거 아닐까요? 제 생각에도 채원 학생이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학교 1학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초 소양 분야에서 이제 4년 동안을 가야 되는 거죠. 공학 파트이기 때문에 4년 동안 이 기초 학문을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고등학교 과정을 조금 복습하고 그리고 좀 더 심화시킨 내용들이 많이 다뤄져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생물 용어들을 한국어로 배워왔었는데 이제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는 그런 용어들을 다시 영어로 접하는 것이 조금 생소하긴 했고요. 또 보통 2학년 때부터는 이제 모든 전공 과목들이 이제 영어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제 좀 생소한 용어들을 외우는데도 조금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1학년 때 처음 실험 수업을 들을 때는 시약의 이름이나 또 그 시약의 역할, 또 실험 과정에 있어서 용어들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해서 약간 실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무래도 저희 과가 실험 수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많은 실험을 거치면서 이제 그런 어려움은 점점 극복됐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생물학과 관련된 용어만 생각해도 막 머리가 지끈지끈한데 그걸 심지어 영어로 또 얘기를 하고자 하니까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지만 역시 채원 학생은 그냥 쉽게 극복했을 것 같습니다. 멋있네요. 네, 계속 멋있다는 말을 제가 많이 하고 있죠. 진심으로 지금 좀 멋있어가지고 막힘이 없는 전산유수와 같은 네. 이야기. 훌륭한 학생인데요.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똑똑한 채원 학생, 학년별로 교과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1학년 때는 아무래도 앞으로의 전공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반을 다지는 그런 수업들을 듣게 돼요.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에서 이제 배우던 이제 생물이나 화학을 조금 연장해서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또 실험 실습도 한 학기에 한 과목씩 듣게 됩니다. 또 1학년 같은 경우는 우리 줄기세포 재생생물학과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연구를 하는 학과인지에 대해서도 배우는 입문 과목도 듣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1학년의 과목을 모두 다 수강을 하게 되면 2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공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기능 생물학이나 인체 생리학처럼 이제 다른 전공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밑거름이 될 만한 그런 과목들을 공부하는 동시에 이제 재생학이나 이제 줄기세포 생물학, 뭐 노화생물학, 뭐 유전학, 뭐 이렇게 다양한 이제 전반적인 세분화된 생물 분야의 공부를 하게 됩니다. 뭔가 생물학이라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요. 그 실습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세부적인 공부라고 하는 거, 세부적인 학습은 실습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저희 전공 과목 중에서 많은 과목들이 이제 실험 실습을 함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 과목을 들으면서 다양한 실험 실습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또 이후에 4학년 때는 이제 전공 과목 외에도 취업과 관련된 강의, 또 논문을 작성하는 강의, 또 연구자로서의 연구 윤리 의식을 구체시키는 강의 같은 것들이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졸업을 한 후에 접하게 될 것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그런 수업을 듣게 됩니다. 덧붙여서 좀 이야기를 한다면 건국대학교 줄기세포 재생생물학과는 두 가지 트랙이 존재를 하거든요. 첫 번째 트랙은 줄기세포공학 트랙입니다. 이 줄기세포공학 트랙에서는요, 세포치료제나 아니면 바이오 의약품을 만드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트랙은 재생생명공학과 관련된 트랙입니다. 이 재생생명공학과 관련된 트랙에서는요, 유전자 치료제나 아니면 헬스케어 같은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죠. 네. 선생님의 덧붙인 말씀까지 들으니까 굉장히 이해가 쏙쏙 됩니다. 그렇다면은 학과 수업 이외에도 또 다른 활동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채원 학생은 어떤 분야를 했나요? 뭐 예를 들면 과동아리나 인턴십 같은 것들. 네, 저 같은 경우는 단과대 내에 있는 학술 동아리 워크샵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워크샵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논문을 읽고 그 내용을 발표 자료로 만들어서 다 같이 발표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또 워크샵에 있는 다른 학우들하고 같이 공모전도 준비해 보기도 합니다. 또 동아리 다른 활동도 하고 있는데 단과대 내에 라바라는 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아리에서는 주기적으로 이제 동물 보호 단체를 방문해서 이제 그곳에서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진로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네요. 게다가 선생님도 아마 느끼셨지 않나요? 채원 학생 같은 제자나 아니면 채원 학생한테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너무나 저도 지금 줄기세포 재생생물학과가 뭐지라는 생각을 조금은 갖고 있었는데 어떤 건지 잘 몰랐는데 정말 이해가 탁탁 되고 있어요. 뭐가 필요한지까지도 여러분들 잘 느끼고 계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밖에도 학과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점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생명공학 중에서도 줄기세포와 재생의학에 특화된 학과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어떤 학과에서도 쉽게 접해볼 수 없었던 그런 과목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게 저희 학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고요. 또 실험 실습 환경도 굉장히 좋아요. 학부생 때는 조금 다뤄보기 힘든 그런 기자재들을 다뤄보기도 하고 또 교수님들 중에서는 너희가 실험하고 싶을 때 언제든 실험실에 와서 실험을 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교수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교수님들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종종 교수님들께서 현재 연구하고 계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현재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함께 공부해 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장점을 막 얘기하는 것 보니까 학과에 대한 자부심이 네. 맞습니다. 학과의 이름이 분명한 만큼요. 학생들의 목적 의식도 굉장히 뭔가 뚜렷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줄기세포 재생생물학과의 세계적인 추세나 미래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지는데요. 네. 줄기세포 치료는 기존의 화학 성분의 약이나 수술에 의존하고 있는 그 의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요. 미래의 어떤 의학의 핵심 부분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밝힌 바에 의하면 10년 정도 이후에는요, 이 바이오와 관련된 세계 바이오 시장이 뭐 자동차나 아니면 반도체와 화학 부분을 합친 시장보다도 훨씬 더 클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다면 세계 줄기세포 시장의 규모가 대략 45조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23%가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바이오와 관련된 산업은 영구적으로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매우 많이 필요하겠죠. 특히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나 아니면 그 유전자 치료와 같은 재생의학과 같은 부분이 이런 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초반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요. 앞으로 수요와 또 미래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학과이기 때문에 더욱더 반짝반짝 빛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줄기세포 재생생물학과를 졸업한 후에는 주로 어떤 진로로 진출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역시 생명공학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줄기세포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부할 분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 근래는 이제 그 대학원 진학이 조금 많은 편이고요. 그 대학원을 진학해서 전문연구원이나 아니면 교수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길이 좀 많이 열려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체, 예를 들어서 뭐 제약회사라든지 화장품 관련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연구직이나 개발진으로 많이 진출을 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국공립연구소, 아까 우리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에서 생명공학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공립연구소에서도 많은 인원들을 채용하고 있으니까 그쪽 진출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고요. 요 근래에는 이제 불임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불임 클리닉과 관련된 내용들도 되게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길도 열리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전문대학원으로 가서 의사나 약사 쪽으로 빠질 수 있는 길도 진출할 수 있는 방법도 열려 있는, 정말 다양하게 많은 영역으로 생명공학과 관련된 영역에서 많이 흩어져서 진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명공학과 관련된 정말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방송을 보면서요, 줄기세포 재생생물학과에 막 관심을 갖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선생님, 어떤 적성을 가진 친구들이 이 줄기세포 재생생물학과에 입학을 하면 막 즐겁게 대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특성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5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심지어 5가지.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요, 이제 채원 학생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리, 화학, 생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특히 기초과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나는 고수다, 날 당할 자는 없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면 무조건 진학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과학적인 사고력과 창의력, 그러니까 뭐 굳이 얘기한다면 어떤 과학적인 센스가 있는 학생,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는 학생이라면 정말 적성에 딱 맞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이게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성인데 뭐냐면요, 생명과학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라고 믿는 학생, 그런 신념을 가진 학생이라면 대학 생활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요, 일단 성격이 좀 꼼꼼하고 좀 세심해야 돼요. 아무래도 다루는 학문이다 보니 꼼꼼하고 세심한 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다섯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건 호기심이죠. 과학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호기심,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려고 하는 호기심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면 진학하면 딱일 것 같습니다. 역시 깔끔하고 시원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런 생각은 들었었어요. 학생이 지금 여러분들 꿈꾸는 학생들이 꿈을 꾸고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학과구나, 아무 특별한 친구만 들어갈 수 있는 학과만은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매력적이고 굉장히 비전이 있는 줄기세포 재생생물학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채원 학생,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이고 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는 실험실에 들어가서 계속 공부를 하고 싶어요. 저 지금은 제 스스로의 꿈이 부끄럽지 않도록 조금 더 전공 공부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크숍에서 이제 선후배들과 같이 이렇게 논문 보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하는 활동들이 앞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준비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멋진 줄기세포 분야의, 생명공학 분야의 인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확한 정보들로 또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주신 채원 학생 그리고 윤윤구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BS 입시 한라인 학과 선택, 오늘은요, 생명과학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줄기세포 재생생물학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자신이 갈 학과가 분명히 정해져 있지 않고 또 망설이고 고민하는 친구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을 끝내시고 한 번쯤은 도전을 해보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은 막연하고 또 당장은 꿈이 없다 하더라도요,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달리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꿈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희망을 갖고 줄기세포 재생생물학과에 대해서도 열심히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요. 학과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해드리기 위해서요. 더욱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